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갤럭시 Z 플립 5 전면 커버를 활용한 방법을 소개했다면 이번 영상은 펼쳤을 때 메인 화면 사용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비교 제품은 동일 AP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한 갤럭시 S23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은 색상은 삼성전자 단독 컬러 제외하고 두 제품 모두 4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둘 다 크림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비교해 드릴게요. 둘 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살짝 카톡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립니다. 카메라 돌출된 게 보이시죠? 뒤쪽을 보면은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둘 다 상당히 예쁘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쭉한 디자인보다는 S23의 이 짧은 디자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Z 플립 5는 가로로 2개의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S23은 세로로 3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볼륨키, 전원키가 있고요. Z 플립 5는 이 전원키에 지문키가 있는 방식입니다. S23은 화면에 지문키가 있는 방식입니다. 위쪽은 마이크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쪽을 보여드릴게요. Z 플립 5만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S23은 이렇게 하단에 유심 트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유심 트레이는 S23만 있고, 그 다음에 C타입 포트,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두께를 한번 볼게요. 7.1mm 나옵니다. 스펙 시트를 보면은 6.9mm 나오는데 살짝 두껍게 나오긴 하네요. S23도 볼게요. 7.9mm 나오네요. 이것도 스펙 시트를 보면 7.6mm 나오는데 살짝 두껍게 나옵니다. Z 플립 5는 이 카메라 부분을 측정을 해보면은 8.8mm 나오고요. 역시 S23도 이 카메라 돌출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측정을 하면은 9.1mm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펼쳤을 때는 확실히 Z 플립 5가 제품이 더 얇습니다. 대신 세로 길이가 Z 플립 5는 165.1mm, 그리고 S23은 146.3mm라서 Z 플립 5의 이 21:9 비율이 영화 보기 좋은 길쭉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접었을 때는 Z 플립 5의 두께는 이걸로 측정이 안 되는데 미리 측정한 걸로 보여드리면은 Z 플립 5 두께는 15mm입니다. 카메라 돌출된 부분도 함께 측정해 볼게요. 카메라 포함 두께는 16mm입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Z 플립 5는 무게가 186g으로 나옵니다. S23은 무게를 보면은 170g으로 나옵니다. 바 형태 S23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가볍습니다. 크기 차이도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6.7인치, 이건 6.1인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 차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이 초광각, 오른쪽이 광각이고요. Z 플립 5는 광학줌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디지털 줌으로만 10배 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광학줌이 있는 S23이 확대를 할 때는 더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S23은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0메가픽셀 3배 광학줌 망원 카메라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S23은 3배 줌으로 했고, Z 플립 5는 거기에 맞춰갖고 디지털 줌으로 3배까지 맞췄습니다. S23은 광학 줌이지만 Z 플립 5는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확대를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확대하지 않는다면은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촬영한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물 인형 사진도 가까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야간에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동선 촬영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상대방을 찍어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보통 여자분들은 아니야 그냥 카메라 줘 나는 셀카 찍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화면을 보면서 셀카를 많이 찍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럴 때 Z 플립 5 같은 경우는 여기 셀카처럼 상대방도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얘를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 비교도 해드릴게요. 딱딱 두드리면 켜지죠? 노크온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두 제품 모두 노크온 기능을 지원합니다. Z 플립 5는 커버 화면은 3.4인치예요. 720x748에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대신 60Hz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하지만 펼쳤을 때는 6.7인치 2640에 1080 풀 HD 플러스 다이내믹 AMOLED 2X의 120Hz 주사율입니다. S23은 6.1인치에 2340에 1080 풀 HD 플러스 똑같이 다이내믹 AMOLED 2X 120Hz 주사율입니다. Z 플립 5는 최대 밝기는 900니트라고 합니다. S23은 최대 밝기가 1200니트라고 합니다. 지금 두 제품 보여드리면은 선명한 화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측정을 해봤는데 둘 다 sRGB 100%, P3 99%는 동일합니다. 대신 색상 정확도가 Z 플립 5는 델타 E 값이 평균 1.54로 측정이 되었는데 S23은 평균 2.01로 살짝 아쉽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화면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댓글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일로 가서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은 휴대전화를 접고 플렉스 모드 패널을 실행하면 앱에 따라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화면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패널 자동 실행할 앱을 선택을 해요. 여기서 유튜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실행하면은 유튜브에 맞게 자동으로 재생하는 바가 별도로 하단에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앱마다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특수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키기 전에는 저으면은 이런 화면이었어요. 인터넷을 키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얘를 접으면은 터치패드로 이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네요. 앱마다 재밌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S23은 지금 렛터박스가 위아래 생기는데 Z 플립 5는 지금 꽉 차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감상할 때 특히 유튜브 영상보다는 이렇게 영화 비율의 영상을 볼 때 Z 플립 5가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확대를 해볼게요. 얘도 화면 확대. S23보다는 Z 플립 5가 확실히 6.7인치의 큰 화면이기 때문에 또 비율도 길기 때문에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퀄라이저는 일반으로 두고 둘 다 돌비 애트모스를 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S23이 훨씬 더 좋게 들렸습니다.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스냅드래곤 8 Gen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AP이고요. 그리고 8코어 제품입니다. 램은 8GB, 롬은 512GB로 구입을 했습니다. 둘 다 256GB 제품들인데 좀 더 상위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펜치 6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Z 플립 5가 싱글이 1964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티가 4867점 나왔고요. S23은 싱글이 1894점 그리고 멀티가 4661점 나왔습니다. 1회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반복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점점점 성능이 Z 플립 5가 조금 더 떨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PC마크의 전반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는 Z 플립 5는 15793점 나왔고 S23은 16689점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인데요. Z 플립 5는 2776점, S23은 3189점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오차가 좀 생기긴 했는데 Z 플립 5는 최대 41도 나왔고, 그리고 S23은 최대 45도 나오네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Z 플립 5 같은 경우는 베스트 점수가 3756점 나왔고, 그리고 S23은 3778점 나왔습니다. Z 플립 5 같은 경우는 갑자기 1, 2회부터 뚝 떨어졌고 3회 때 벌써 확 떨어지죠. 크게 하락된 게 보이시죠? S23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성능을 유지하는 거는 S23이 더 유지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회부터 이제 1900대로 드디어 S23도 떨어졌고요.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측정할 때 온도도 측정해 봤는데요. Z 플립 5는 최대 46도까지 측정이 됐고요. S23은 최대 50도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Z 플립 5는 3700mAh고 비디오 재생할 때 20시간, 오디오 재생할 때 57시간이라고 하네요. S23은 배터리가 3900mAh이고 비디오 재생할 때 22시간, 오디오 재생할 때 최대 71시간으로 Z 플립 5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둘 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화면 밝기 최대로 두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Z 플립 5는 화면을 접고 전면 플렉스 화면만 갖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측정할 때는 15시간이 넘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을 펼치지 않고 쓴다고 하면은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 AP를 탑재했지만 성능은 S23 제품이 더 좋았습니다.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S23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Z 플립 5는 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발열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성능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Z 플립 5는 삼성 덱스 기능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Z 플립 5를 성능을 보고 구입하는 분들보다는 감성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제품을 원한다면 Z 플립 5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면 커버 활용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